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에요. 평소 손님 없을 때 썰밤을 틀어놓고 일하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직원들도 모두 팬이랍니다. 다들 제 사연도 보내보라며 성화라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사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한 아픔이 있는데요. 전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통쾌한 복수와 기막힌 반전이 다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제 첫 직장은 작은 제조회사였어요. 잡다한 문구류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죠. 말이 경영지원팀이지 격리 일을 보는 사람은 사장님 와이프분과 저 단 둘뿐이었어요. 당연히 굳은 일은 다 제 차지였고요. 사모님은 출근도 잘 안 하셨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모님은 탈세 목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둔 유령 직원이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직원이 50여 명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월급이며 사내 정산이며 거래처 거래 내역까지 저 혼자 감당하기엔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점심을 먹긴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에게 사람 좀 더 뽑아달라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다, 구인난이라 사람이 안 뽑힌다 등 이런저런 핑계만 대더군요. 지금이라면 그냥 그만두고 나왔을 텐데 그땐 어렸으니까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회사 가기 싫다고 울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버스를 탔죠.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반년쯤 됐을까요? 영업팀 대리님이 그만두면서 새 직원이 왔는데요. 서울 사람처럼 희고 곱상한 얼굴에 커다란 키, 말쑥한 옷차림까지 무슨 텔레비전 나오는 배우처럼 생겼더라고요. 순식간에 여직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죠.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지 그 잘생긴 대리님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가 격리 일을 하고 있으니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눌 일이 많았는데요. 당시 제가 야구에 푹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야구 광팬이더라고요. 야구 하나로 의기투합해서 금세 친해졌고요. 어쩌다 보니 주말에 같이 야구장 가서 직관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무래도 부부가 한 회사에 다니는 게 불편해서 결혼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알아보던 차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10달 내내 귀하게 품고 있다 낳은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었죠. 시댁에선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했지만 내심 딸을 바랬던 저와 남편은 좋기만 했어요. 딸은 남편을 닮아 애교도 많았고요. 어찌나 똑똑한지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위인전 같은 어려운 책도 줄줄 읽었죠.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딸.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빛나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길지 않았어요. 불행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한순간에 제 인생을 무너뜨렸죠. 어느 주말 저녁, 일찌감치 딸을 재우고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협탁 위에 있던 핸드폰에 진동이 오더군요. 제 건 줄 알고 얼른 집어들었는데 남편 핸드폰이더라고요.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이 김철수 대리인 걸로 보아 회사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쯤 거래처 납품 물자에 문제가 생겨 남편이 주말에 갑자기 출근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때 남편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밖에 나간 상태였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다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요. 뜻밖에도 웬 여자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문자 왜 이렇게 안 봐? 하고 대뜸 성을 내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른 연인들처럼 주말에 매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문자 답장이라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오빠랑 헤어질 거야. 여보세요? 오빠, 내 말 안 들려? 저기, 누구세요? 마구 말을 쏟아내던 여자는 제 되물음에 당황한 눈치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전화 잘못 걸었어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잘못 걸린 전화라기엔 남편 핸드폰에 떡하니 그 여자 번호가 김철수 대리라고 저장까지 되어 있었으니까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통화 내역으로 들어가 봤어요. 하루에 2번 이상 매일같이 그 김철수 대리와 통화를 했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자도 확인해 봤는데요.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이 사귀는 사이에나 할 법한 밀어는 기본이었고요. 저속하고 더러운 음담패설도 한가득이었어요. 맞아요.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사지가 덜덜 떨렸죠. 그때 기막힌 타이밍으로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내밀었네요. 김철수 대리, 이 번호 뭐야?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던데. 누군데 당신한테 오빠 거리면서 문자 답장이 느리다고 닥달을 해? 누군데 당신이랑 이런 저속한 문자들을 주고받냔 말이야? 미선아, 그게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당황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시인이나 다름없었죠. 전 그런 남편을 향해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려들어 가슴이며 얼굴이며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죠. 이 나쁜 놈, 개자식! 너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난 거야? 그래? 미안해, 미선아.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 엄마 쓰러졌을 때 그 병원비 누가 대줬어? 우리 부모님이 고향 땅 팔아 대줬잖아. 그 간병이며 뒷바라지도 내가 수학 키우면서 다 했는데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때려?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년이랑 놀아날 생각을 해? 사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시아버지도 남편 어릴 때 돌아가시고 변변한 일가 친척도 없어서 병원비 마련이 시급했어요. 하지만 당시 신혼이었던 저희 부부는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픈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대출까지 알아봤죠. 그런데 그걸 아신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 노후 대용으로 남겨두셨던 고향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맘 같아선 안 받고 싶었지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맙다고 우는 남편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죠. 그리고 간병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어린 딸을 들쳐업고 저 혼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오죽하면 같은 병실 사람들이 저를 효부라고 부를 정도였죠.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면서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퇴원 후 얼마 안 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게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했던 고생은 앞으로 자기가 살면서 다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더랬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등신천지였던 거예요.
전 남편이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어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그 상간녀와 만난 건 실수였을 뿐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는 이빨린 소리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한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나도 알아.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됐다는 거.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머리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미선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 여자 사랑해. 그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나랑 수아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미안해. 근데 그 사람 만난 뒤로 줄곧 생각하고 있던 거야. 당신이 원하면 수아 양육권이랑 친권도 다 포기할게. 그러니까 이혼해주라. 당신 미쳤어? 애 아빠라는 사람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난 이혼 절대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그년이랑 헤어져. 알겠어? 미선아, 진정해. 이렇게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억지? 너 지금 억지라고 했어? 전 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머리칼도 쥐어뜯어 놓고 뺨도 몇 대 때렸죠. 그러자 남편도 울컥했던가 봐요. 갑자기 제 두 팔을 잡고는 그만 좀 해!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흉포한 얼굴에서 제가 사랑했던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완전히 마음이 떠버렸구나. 진짜 그 상간녀한테 단단히 홀린 거야. 허탈한 제 중얼거림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더니만 곧장 현관으로 향하더군요. 당분간 우리 떨어져 지내자. 당신도 그동안 머리 식히면서 잘 생각해봐. 껍데기뿐인 결혼생활 유지한다는 거 당신한테도 불행한 일이라고. 남편이 떠나버리자 안락하게 느껴졌던 집안이 순식간에 겨울의 야산처럼 황량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잠에서 깬 딸이 울면서 저를 찾고 있더군요. 얼른 달려가 품에 안고 달래줬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 수아 엄마가 시끄럽게 해서 깼구나. 엄마랑 아빠 싸운 거 아니지? 응, 당연하지. 언제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 봤어? 그럼 아빠는 어디 갔는데? 아빠? 아빠는 회사 갔지. 또 일이 생겼대. 아마 당분간 못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아빠 올 때까지 씩씩하게 있자. 어린 딸에겐 아직 아빠가 필요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만 했죠. 저는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을 결심을 했네요. 전직 격리답게 제가 숫자 기억력이 좋거든요. 미리 외워둔 상간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상간녀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만났으면 한다는 제 말에 냉큼 알겠다고 하더군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고 예뻤어요. 이제 26이라 하더군요. 어느덧 30대 중반. 살림하랴 애 키우랴 팍팍한 현실에 찌들어 아줌마가 돼버린 제가 어찌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우리 남편하고는 어쩌다 만나게 된 거예요? 호프집에서 술 먹다 만났어요. 전 노땅은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첫눈에 반했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1년이나 됐다고요? 설마 그렇게까지 오래 만났을 줄은 몰랐기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간녀가 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근데 저도 그때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럼 처음엔 유부남인 거 몰랐다는 거예요? 오빠가 이혼남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멀쩡하게 그쪽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헤어지려고 했는데 자꾸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잡으니까. 그쪽이랑 금방 이혼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오긴 했네요. 상간녀의 뻔뻔한 말에 기가 막혔어요. 누가 이혼해 준대요? 전 절대 이혼 못해요. 멀쩡한 처녀가 유부남 만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내 남편이랑 헤어져요. 안 그럼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라고요. 제 협박에도 상간녀는 겁을 먹긴커녕 피식 웃더라고요. 가소롭다는 듯이 말이죠. 제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요?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줌마가 아니라 전데. 소송?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차피 소송에 드는 비용은 제가 아니라 오빠가 다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뭐라고요? 아니,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우리 딸 아직 6살이에요. 그 어린애한테 아빠를 빼앗아 놓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딸 얘기를 입에 올리니 눈물이 팽 돌았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게 남편 간수 좀 잘하지 그랬어요. 아줌마, 최근에 거울은 본 적 있어요? 못생긴 건 둘째치고 싸구려 파마머리에 군살 덕지덕지 붙은 몸매까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 남편이 바람이 나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상간녀의 모욕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저는 주문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던 커피를 상간녀를 향해 쏟아부었죠. 뭐야 이게? 옷 다 망가졌잖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아줌마 정말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너 같은 년한테 남편 빼앗기고 가정이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니? 너 두고 봐. 소송은 물론이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상간녀라는 걸 죄다 소문낼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그럼 누가 겁먹을 줄 알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저는 대거리하는 상간녀를 버려두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들들 볶았죠. 하지만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였고요. 보육원 출신 고아라 부모는커녕 그 흔한 친척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유부남과 붙어먹은 거죠. 그런데 소송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거기에 수시로 저를 찾아와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남편까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상황이 그러니 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자기 전에 저를 끌어안고 그러더군요. 엄마, 수아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그래서 아빠 없어도 괜찮아.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수아는 진짜 아빠 없어도 괜찮다고.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 미워. 엄마랑 둘이서만 살고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철이 들어버린 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만 이 허울뿐인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딸을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할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는데 다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딸의 친권이며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는 아빠는 오히려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이혼하자고 말했고요. 딸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 중 일부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받았네요. 또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냈죠. 돈도 뭣도 없는 백수였으니 결국 남편이 내준 거겠지만 말이에요.
이혼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격리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작은 회사에 다시 취업했고요. 혼자 딸을 키우는 게 버거워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사랑으로 저와 손녀딸을 품어주셨네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이혼 후 연락 한 번 안 하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나갔는데요. 혹시라도 딸을 만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웬걸 전 남편이 너무나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미선아, 우리 다시 합치지 않을래?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 꽃뱀한테 속아서 당신이랑 우리 수아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다시 재결합하자며 매달리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동안 상간녀에게 재산이 제법 있다고 되도 않는 허세를 부렸던 모양이에요. 저 모르게 카드 빚까지 내면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하고요. 허구한 날 5성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만 쏘다녔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재산이라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집과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이혼하면서 대부분 제게 넘겨줬으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셈이었죠. 게다가 월급도 고만고만한 중소기업 회사원이니 상간녀에게 더는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했고요. 결국 얼마 안 가 상간녀도 전 남편이 빈털터리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그 길로 바로 헤어지자 하더니 잠수를 타버렸다더군요. 정말 더럽지 않아? 사랑한다고 당신 버리고 오라고 온갖 가머니설로 꼬셔놓곤 돈 없는 걸 알자마자 바로 팽하다니. 그런 꽃뱀일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당했을 텐데. 상간녀를 향한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쨌든 미선아, 우리 다시 합치자.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사랑했던 건 당신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웃기고 있네. 이 손 안 나? 그 상간녀가 꽃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었을 놈이. 저는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그대로 전 남편에게 뿌렸죠. 앞으로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다시 오면 내가 뭐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 미선아, 왜 그래?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회사에선 너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 모르지?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회사에 네가 그 상간녀랑 붙어먹은 거 다 알릴 거야. 나 사장님하고 아직도 연락하는 거 알지? 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직장에 알린다니 무섭긴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을 뒤로하고 홀로 카페를 나섰고요. 그 뒤로도 남편 없이 열심히 치열하게 딸을 키우며 살았네요. 하지만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보다 더 힘든 게 대인관계였는데요. 특히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참 저를 많이 괴롭혔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입사 초반에 그 인간이 이혼녀라고 쉽게 봤는지 회식 자리에서 제게 추근덕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요. 그 뒤로 단단히 밉보였는지 걸핏하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이봐요, 김미선 씨. 이거 장부가 왜 이래? 계산이 틀렸잖아. 아, 이건 지난달 거래 실적까지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거참, 이렇게 작게 써두면 내가 어떻게 봐? 하여간 애 딸린 아줌마 아니랄까봐 일도 더럽게 못해. 자기가 먼저 잘못한 일도 적반하장식으로 제게 덮어씌우기 일쑤였고요. 인격 모독 수준의 비난도 많이 들었네요. 그래도 제 나이에 회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에 꼭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이 부쩍 기분 좋아 보인다 했더니 웬걸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더군요.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던 노총각이었는데 글쎄 띠동갑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순진에 빠졌는지 몰라. 얼굴이 탤런트 뺨치기 예쁜데 그동안 공부하느라 바빠서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대. 내가 스킨십 좀 해보려고 하면 어찌나 덜덜 떨던지. 회식 자리에서도 사장은 예비 신부 자랑을 하기 바빴어요. 직원들이 불편해하는데도 굳이 핸드폰을 꺼내 얼굴까지 보여주더군요. 저도 근처에 앉아있어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예비 신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글쎄, 너무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제 가정을 무너뜨렸던 그 상간녀였죠. 허둥지둥 술잔을 치우고 사장이 줬던 청첩장을 다시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름 석자까지 똑같더군요. 상간녀가 제 남편과 헤어지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돈 많은 남자를 문 거예요. 그날 회식을 무슨 정신으로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걸 회사 사장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끝에 알리기로 했어요. 그 상간녀한테 복수한다는 마음보다는 미운 사장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이었죠.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해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사장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꽃뱀과 결혼하게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튿날 바로 사장실로 찾아갔어요. 저기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아, 김미선 씨,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네? 할 말이라뇨? 사장의 선수치기에 어리둥절해 하던 것도 잠시, 이내 사장이 꺼낸 말에 경악하고 말았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말이야.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어려울 것 같아. 그쯤이 제가 입사한 지 3년이 돼서 연봉 협상할 시기였거든요. 분명 해준다고 해놓고 입을 싹 씻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장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 동결이었잖아요. 올해는 꼭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럼 어떡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미선 씨가 이해 좀 해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주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안 돼요. 약속했으면 지켜주세요. 참나. 전부터 생각한 건데 미선 씨는 참 주제도 안 되면서 건방져. 뭐라고요? 이런 건방진 직원을 내가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냥 이번 주까지만, 아니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고. 결혼식에도 안 와도 돼. 아니 오지 마. 알겠지?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라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인간이었어요. 상간녀에 대해 알려줄 마음이 싹 가셨죠. 오히려 상간녀와 함께 나락으로 보내버려야겠다는 복수심만 활활 타올랐네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미선 씨는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이미 여자로서 전성기도 한창 지난 시들시들한 이혼녀일 뿐이야. 당신 같은 여자 하나 자른다고 후회는 무슨. 전 이 회사 직원으로 온 거지 여자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외모적인 평가도 다 성희롱인 거 아세요? 성희롱 개뿔. 그것도 예쁜 여자나 당하는 거지. 어디서. 됐으니까 당장 꺼져. 안 그럼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네. 제 발로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도 꼭 갈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저는 사장실 밖으로 나와 짐을 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들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를 나왔죠. 그리고 바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사장을 신고하고요.
기막힌 복수극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무대는 다름 아닌 사장과 그 상간녀의 결혼식이었죠. 마침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와 화장을 손보고요. 백화점에서 샀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네요. 식장에 가니 상간녀 쪽 하객은 몇 없고요. 사장 쪽 친인척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곧 식이 시작되고 사장이 먼저 입장했어요. 워낙 짤뚱하고 머리까지 벗겨진 대머리라 그런지 양복을 입고 꾸며놔도 태가 안 나더군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나선 상간녀가 비위도 좋다 싶더라고요. 잠시 후 대망의 신부 입장이 시작됐어요. 상간녀는 나이를 먹긴 했지만 여전히 예쁘긴 하더군요. 곱게 화장한 얼굴에 눈부시게 흰 웨딩드레스까지 입으니 정말 순결한 새 신부 같더라고요. 진실은 남의 남자랑 붙어먹은 꽃뱀인데 말이죠. 상간녀가 버진로드를 중간쯤 걸었을 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상간녀 앞에 섰죠. 상간녀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저를 알아본 모양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생긋 웃으며 그런 상간녀에게 인사를 건넸죠. 상간녀야, 오랜만이다. 좋아 보이네. 우리 남편 뭣도 없는 놈인 거 모르고 꽃뱀짓 하다 도망쳤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돈 많은 남자 제대로 물었구나. 상간녀가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보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람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남의 결혼식 방해하지 말고 내려가 주세요. 뻔뻔하게도 잡아댈 생각인 것 같더군요. 하지만 드넓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나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잡아댄다고 될 일이 아닌데? 헛소리 그만하시고 내려가시라니까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참나. 나는 네 결혼 방해하면 안 되니? 너는 내 가정 망쳤는데 이까지 결혼식 망치는 게 대수야? 누가 상간녀 아니랄까봐 양심도 없네.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어. 이보세요. 아까부터 누구더러 자꾸 상간녀래.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저 아니라고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미친 여자 좀 끌어내주세요. 상간녀의 외침에 벙쪄있던 식장 관계자들이 허둥지둥 제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만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미선씨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사장을 향해서도 생긋 웃어줬어요. 사장님은 저 잘라놓고 퇴직금도 안 주려고 하시지만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퇴사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잘 받으세요. 저는 그대로 품에 있던 서류를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백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상간녀와 남편이 상간녀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혹은 모텔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죠. 혹시 이혼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증거로 쓰일까 싶어 남편 핸드폰에 있던 걸 몰래 옮겨놓은 거였는데요. 결국 합의 이혼했으니 평생 쓸 일 없다 여겼는데 설마 이렇게 여기서 복수의 도구로 쓰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들고 있던 사진을 그대로 허공에 던졌어요. 수백 장의 사진이 비처럼 식장 곳곳으로 쏟아졌어요.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사진을 주워들어 확인하곤 경악하더군요.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저 신부잖아. 아유, 세상에 망측해라. 상간녀가 맞았네. 남의 가정 망쳐놓고 뻔뻔하게 지는 결혼하려고 해? 아유, 아주 벌 제대로 받았네. 어우, 사장님 안 됐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객들의 수근거림에 상간녀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대로 뒤돌아 도망치려 하더군요. 하지만 미처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뒤쫓아온 사장에게 잡혀버렸죠. 사장의 손에도 이미 사진이 몇 장 들려 있었어요. 기다려! 너 이게 뭐야? 진짜 유부남이랑 만났던 거야?
꽃뱀 맞는 거냐고? 무슨 말이야, 오빠. 이런 거 다 합성이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잖아. 저 여자 그냥 예전에 좀 알던 사이인데 망상증이랑 의처증이 좀 있어. 자꾸 자기 남편이랑 내가 바람 피운다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더라고. 그래? 합성이라기엔 사진이 너무 진짜 같은데. 상간녀는 꽃뱀답게 참 혀가 간교하더군요. 다시 또 긴가민가하는 사장에게 다가가 이번엔 서류 한 장을 쥐어줬네요. 보세요. 인연이 또 이렇게 잡아뗄 줄 알고 상간녀 소송 관련 서류 떼왔으니까. 여기 전현 이름 석자 보이시죠? 위자료 판결까지 난 것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사장의 얼굴이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너 이 개같은! 감히 날 속이려고 들어? 만나자마자 명품백 사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뭐?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 달고 다른 걸레 주제에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야 오빠. 이것도 다 위조된 서류라니까? 여기 법원 날인까지 찍혀 있는데 위조는 무슨 위조? 아니야.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위조할 수 있다고. 진짜야. 난 억울해. 상간녀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급기야 그 커다란 눈에 눈물까지 고이더군요. 남들이 보면 애처롭다 할 모습이었지만 상간녀의 본 모습을 아는 제 눈에는 가증스러워 보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을 하는 상간녀를 더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너 사기 좀 그만 쳐. 이 자리에 내 전남편 부를까? 안 그래도 자기 돈 없는 거 알자마자 네가 헤어지자 하고 잠수 탔다고 이를 갈고 있던데. 만나면 너 가만 안 둔댔거든. 이 자리에 한번 불러? 사자 대면 할래? 과연 그때도 네가 이렇게 잡아댈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상간녀가 급기야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슬퍼서라기보단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악을 쓰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이미 다 지난 일 같고 대체 왜 그래? 아줌마도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이혼했으면 오히려 잘 된 일 아니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결혼식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해? 이제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나도 팔자 좀 피나 했는데. 오호라, 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보셨죠, 사장님? 인연이 어떤 년인지. 상간녀가 뒤늦게 사장의 존재를 깨닫고 입을 틀어 막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사장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요. 전 그런 사장에게 쐐기를 박았네요. 그러게 본인 나이랑 외모를 생각해서 적당한 여자로 골랐어야죠. 어린 여자, 예쁜 여자만 밝히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겠어요. 그냥 인생 공부한 셈 치세요. 제 말에 사장의 얼굴이 더욱더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하지만 저보다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는지 바로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때리더군요. 너희 꽃뱀년아, 이 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결혼한다고 거래처 사람들부터 친척들까지 죄다 불러 모았는데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고? 너 두고 봐. 감히 이 박상철이를 속여? 혼인빙자 사기죄로 콩밥 먹이는 건 물론이고 피해보상 청구까지 전부 다 할 거니까 각오해! 알겠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과거를 속인 건 사실인데 오빠한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야. 정말 사랑해서 만난 거고 그래서 말 못한 거라고. 오빠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런 년이 허구한 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기만 해? 내가 미쳤지. 어쩌다 너 같은 년한테 발목을 잡혀서.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울고불고하는 상간녀를 매몰차게 떼어내고 사장은 그대로 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창피해서 도망친 거였죠. 혼자 남겨진 상간녀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엉엉 울기만 하더군요. 다 네 업보를 돌려받은 거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이제 꽃뱀짓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 알겠니? 제 충고에도 상간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면서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두고 봐. 나도 아줌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하면서 악을 쓰더군요. 참나, 명예훼손?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럼 난 전 남편한테 네 연락처면 뭐며 다 알려줄 거니까. 그 자식 지금 너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 뭐 나야 명예훼손 걸려봤자 벌금 좀 내면 그만이야. 남편에 대해 과장을 좀 섞어서 얘기했더니 바로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라도 전 남편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겁먹은 눈치더군요. 그러기만 해? 그러기만 해? 어디서 말을 잘라먹어? 내가 네 친구야? 그러자 상간녀가 허겁지겁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과거에 그쪽 남편이랑 바람핀 거 사과드릴게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이걸로 서로 한 방씩 주고받은 거니까 이제 그만 저 좀 놔주세요. 더는 서로 엮이지 말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라고 뭐 너하고 계속 엮이고 싶은 줄 알아?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알겠니? 그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저는 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전 회사 동료들이 달려와 말을 걸고 싶은 눈치였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 뒤로 상간녀에게선 일전 연락이 없었고요. 대신 사장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제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장과도 끝을 봐야겠다 싶어 회사로 찾아가 만났어요. 사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다다 분노를 쏟아내더군요. 이봐 김미선 씨,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상의도 없이 남의 결혼식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 꼴이 아주 우습게 됐잖아. 저도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큰맘 먹고 사장실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제게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만두라면서 해고하셨죠? 제 말에 사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그날 할 말 있다고 했던 게... 네, 류서희 그년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사장님이 자기 복 걷어찬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고했다고 안 하면 어떡해? 늦게라도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결혼식에서 그날 일을 치지 말았어야지. 내가 요즘 친구들 앞에서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알아? 미선 씨도 그 꽃뱀년이랑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전 이미 사장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1, 2년 같이 일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얘기를 입 밖으로 꺼냈네요. 그러세요. 제가 사장님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한 건 아시죠? 거기에 더해서 불법으로 세금 탈세한 거, 직원들 야간 수당 등 임금 제대로 안 챙겨준 거 전부 다 얘기해야겠네요. 제 말에 사장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내가 언제?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가 왜 없어요? 제가 사장님 회사에서 격리로 몇 년을 일했는데 야간 수당 제대로 지급 안 한 건 근무 기록이랑 직원들 월급 명세서에 다 나와 있고요. 거래처 대금 탈세한 것도 혹시 몰라 서류 다 떼놨어요. 노동청이랑 국세청에 어디 제대로 한번 신고해 볼까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던가 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알만 굴리던 사장이 갑자기 억지 미소를 짓더군요. 에이, 왜 그래 미선 씨?
아니, 난 그냥 꽃뱀인 거 미리 말 안 해준 게 서운해서 그런 거지. 아이, 설마 내가 미선 씨를 진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아이, 속상한 마음에 그냥 해본 말이야. 알지, 미선 씨?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허이, 왜 이러실까? 나 서운하게. 아, 미선 씨 해고한 것도 미안해. 아, 원한다면 다시 복직시켜줄게. 제가 미쳤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오겠어요? 당신 같은 인간 밑에서 일하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옛말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쪽은 뒤가 구린 짓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아이, 미선 씨, 자꾸 왜 미운 말만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아, 미안하다고. 원하는 게 대체 뭐야? 뭐 돈? 뭐 퇴직금 좀 넉넉하게 쳐줄까? 됐으니까 이 손 놔!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저는 느물느물 달라붙는 사장을 밀어내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봤죠. 변호사 말로는 처음이라서 뭐 끼케야 몇백만 원 벌금이 나오는 정도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싶더라고요. 정의구현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사장의 잘잘못을 세상에 확실하게 폭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동청과 국세청에 그동안 갖고 있던 사장의 탈세 및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자료를 전부 넘겼죠. 그 일로 사장 네 회사는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요.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려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네요. 그 일이 도화선이 된 건지 결국 사장놈 회사는 몇 년 안가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복수를 끝마치고 나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무하기만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이 복수는 독이나 다름없다고 상대뿐 아니라 스스로까지 망친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인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네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긴 한가 봐요. 상간녀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엮였던 두 남자 모두 지금까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거든요.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에 걸려 중내산해하고 있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공여자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염치 없게도 제게 연락 와선 어떻게 안 되겠냐는데 제가 미쳤다고 해주겠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죠. 상간녀는 놀랍게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사장 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파혼당한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꽃뱀짓하다 제대로 덜미가 잡혔지 뭐예요. 그동안 크고 작게 사기쳤던 여죄까지 드러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사장놈도 인생이 망한 건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폐업한 지 오래고요. 그 뒤로도 이 사업 저 사업 손대다가 다 말아먹고 지금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한다더군요. 애초에 경영에 소질이 없다는 건 알았는데 설마 그 많던 재산을 다 말아먹을 줄이야. 이래서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건가 봐요. 저는 복수의 허망함을 이겨내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회사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지금은 사장님 소리 들으며 직원들 여럿두고 일하고 있네요. 매출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잘 나오고 있어요.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 줄 수 있고요. 딸도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우고 있답니다. 딸은 지금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지 아빠 안 닮고 저를 닮아 그런가 참 똑똑해요.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을 도맡아 한답니다. 딸이 장차 아픈 사람들 낫게 해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이혼녀 치고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니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보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뭐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이만 글을 줄여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